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 협동조합 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완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이 논문을 제출하고 나서 약간의 수정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 보완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협력적 네트워크 지향성을 당초에는 좀 전략적 제휴의 대용 변수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것보다는 오히려 협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좀 파악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모형에서 통제 변수를 좀 포함을 해가지고 추가해서 분석을 했고요. 오늘 토론해 주실 김지정 선생님의 토론 내용까지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또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경제 환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단독으로 핵심 경영 자원을 모두 보유하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업은 경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는데, 공급망 구축이나 합작 투자, 전략적 제휴 등 기업 간 협력은 이제 일상적인 경영 전략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협동의 경제이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핵심 구성 요소가 협력 지향성, 네트워크 능력 등인데, 경영 전략으로서의 협력과 성과 간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가가 보유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 협력 전략으로서의 협력적 네트워크 지향성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서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세 가지의 선행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최고 경영층 이론, 사회적 기업가 정신, 협력적 네트워크 지향성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최고 경영층 이론입니다. 최고 경영층 이론은 기업 성과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집단 TMT에 주목한 이론입니다. 의사결정자는 객관적 상황을 자신의 인지 기반과 가치를 통해 인식하고 해석하며 전략적 선택을 하고, 이러한 선택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최고 경영층 이론은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회사나 피고용인 전체가 아니라 TMT에 주목했으며, 이 모델은 선형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방법론적으로도 관찰 가능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사용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과 성과를 연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여전히 블랙박스, 좀 모호하며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과제 강조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본 연구는 TMT 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조직이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가들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는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조직 형태별 정의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기업가가 보유한 인지 기반과 가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로 크라우스 외의 혁신성, 유형 감수성, 진취성, 사회적 가치 추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성과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미치거나, 또는 사회적 자본이나 네트워크 등을 통한 영향을 매개 혹은 조절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둘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의 측면을 한번 살펴봤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력적 네트워크 지향성을 살펴봤습니다. 협력적 네트워크 지향성은 직원, 조합원, 주주, 고객, 사업 파트너 및 지역사회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협력적 관계로 만들고자 하는 선호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은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의 가치와 태도에 대한 측면인데, 문제 해결이나 관계 형성을 위한 정보의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상호이해를 통한 갈등 관리에 대한 연구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협력의 행동 패턴 측면에서 조직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포용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셋째는 조직 측면에서 네트워크 팀으로서의 직원과의 분권적 관계 구축에 관한 연구입니다. 기존의 협력 네트워크를 다룬 연구는 주로 네트워크의 범위나 규모, 강도, 빈도 등을 다루면서 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협력적 네트워크 지향성과 성과를 다룬 다수의 연구에서는 둘 사이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실증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과 가설은 조직의 성과는 최고 경영층의 특성을 통해 부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최고 경영층이 보유한 인지 기반과 가치라는 점,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 지향성은 협력의 가치, 태도, 행동 패턴 및 조직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협력 전략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 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서 그림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제 변수로는 최고 경영층이 보유한 소셜 미디어 역량, 그리고 회사가 보유한 SNS 채널 수, 그리고 최고 경영층의 다양성, 최고 경영층의 규모, 그리고 조직의 연한을 5가지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습니다. 자료는 편입 표본 추출을 통해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총 111개의 유효 샘플을 확보하여 분석했고, 각각의 변수는 종속 변수 조직의 성과는 리우 외의 측정 도구를, 그리고 독립 변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크라우스의 측정 도구를,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 지향성은 소렌손 외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제 변수로 소셜 미디어 역량은 장과 추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수, 그리고 SNS 채널 수는 대표적인 6개의 채널 사용 수를 측정했고, TMT 다양성은 장앤추가 사용한 측정 도구를, 그리고 TMT 규모는 이사회의 이사수, 그리고 활동 연한은 창립 이후 조직의 활동 연수로 측정을 했고, 분석 도구는 SPSS 26.0을 사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먼저 탐색적 요인을 통해서 측정 항목의 내용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모두 내용 타당성과 신뢰성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결과로 도출되었습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매개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매개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2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그리고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유의성을 충족해야 매개변수 회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회귀 분석, 모든 변수를 투입해서 매개변수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가설 1, 3, 4는 채택되고 가설 2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성과의 관계에서 협력적 네트워크 지향성은 완전한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분석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특징과 시사점으로는 첫째,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성과 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협력적 네트워크 지향성을 통해서만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하였습니다. 협력은 규범적으로 필요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경제 조직은 협력을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성과 개선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꾀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0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적 경제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생협, 신협, 농협이 참여하는 이업종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이업종 협동조합 연합회를 통해서 협력의 원형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런 나선형 사회혁신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제도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 중간 조직 등의 기관들은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대학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 경영층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교육의 내용 또한 협력 전략의 필요성, 협력의 효과, 국내의 다양한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 그리고 그 통제 변수들을 사용했습니다만 통제 변수들은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 최고 경영층으로 사용한 이사회가 과연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고 있는 최고 경영층의 본래의 의미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좀 적절성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대부분이 인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규범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회적 바람성 편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그런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김진영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매우 재밌게 읽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회적 경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는데요. 여전히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있어서 지금 큰 고민 중 하나는 지속 가능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논의가 아주 가장 중요한 화두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연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협력적 네트워크 지향성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로 알려져 있던 복합자원 동원, 요건 특성을 이제 연구한 것인가 동시에 지속가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연구의 실천적 의미와 이론적 의미가 함께 보유된 그런 연구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넘어가서요.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이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은 기존의 연구들이 특히나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협력적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로 민주적인 거버넌스나 혹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이런 측면에 주로 초점을 두고 사회적 경제의 주체성이나 또 당위성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자원동원 측면에서 협력과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협력적 네트워크라는 것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과로 직결되는 이제 논리적이고 직관적인 이런 설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논문을 좀 읽다가 몇 가지 좀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주로 사용하신 이론이 전략적 제휴에 관한 것인데요. 전략적 제휴의 대상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이 부분이 약간 좀 의아함이 있더라고요. 지금 연구에서는 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 요것들을 이제 주요 대상으로 하셨는데, 실제 상당수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정부나 대기업들 간의 이제 연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의 방법론적 측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문의 14페이지에 원래 나왔던 건데, 사회적 기업가 정신, 요거 이제 하위 범주로서 협력지향적 행동, 요거를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연구에서 이제 분석에서 사용하신 경우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지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협력적 네트워크 수준을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게 아무래도 지향성, 그러니까 관념적 개념상의 인식으로 측정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의 하위 범주에 속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회적 기업가 정신하고 협력적 네트워크 지향성의 관계가 어떻게 가깝고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부각시켜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특정에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특히나 이제 이론적 측면에서 제시한 전략적 제휴 부분이 주로 이제 외부 협력기관들 간의 이제 협력에 초점을 두고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풀어주셨는데, 실제 특정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항들이 좀 조직 내부에 관한 것들이더라고요. 조직 구성원이 구성원에 대한 것들이랑 조금 의사결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에는 이론하고 실제 측정이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처럼 좀 느껴졌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외부 협력에 관련된 문항을 이제 협력적 네트워크 지향성으로 좀 분리를 하고 변수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좀 내부에 관한 문항들은 오히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통제 변수를 안 넣으셨던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보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 자체를 이제 하나로 아마 평균 점수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걸 하나의 변수로 넣어서 분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이미 요인 분석을 해서 이제 하위 항목으로 4개로 나누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서는 각각의 요인들을 다 이제 변수를 놓고 평균 점수를 하거나 아니면 에이전 밸류 값을 넣거나 이렇게 각각을 이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약간 일반적인 것과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별도로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또 본문에서는 최고 경영층의 특성으로 인지 기반 가치, 이제 성별이나 연령 이런 다양한 이제 요인들을 이제 대리 변수를 사용하겠다고 밝히셨는데, 방금 이제 발표하실 때도 통제 변수에 그것들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제 변수로 이제 소셜 미디어 관련된 것들이나 TMT의 다양성이나 규모 같은 것들을 넣으셨는데, 본문에서 대리 변수를 사용하겠다고 하셨던 성별이나 연령들 뭐 이런 것들은 안 들어 있으셔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도 같이 통계 변수로 포함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구의 한계로 제시해 주셨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통제 변수의 유의미성,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라고 이런 말씀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변수의 코피션트나 매효과가 어떤 건지가 궁금한 거니까 통제 변수의 유의미성은 좀 논외로 하고, 종속 변수인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최대한 통계 변수로 포함을 시키는 게 모형의 적합도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분석 결과를 해석하실 때 완전 매개 효과로 해석할 때 이 결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도전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사회적 기업가 성과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연구 실증을 통해서 밝혀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이론들을 사실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예요. 기존에 정말 많은 연구들을 정면을 반박해서 이게 반드시 협력적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어야만 진실된 영향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다라고 굉장히 말씀드린 조금은 과장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을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 조금 더 반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조금 더 유용한 것들을 각각을 변수로 삼는다든지, 근데 변수의 원래 에이전트를 쓴다든지 혹은 성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통제 변수를 보다 조금 더 보완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으면 이 결과를 납득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유형화해서 넣으면 완전 효과는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 중에 이제 하위 항목들 중에 혁신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현실적,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분석 결과를 세밀하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연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들이 보여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고요. 좋은 연구 진행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영 선생님 이론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변수 선정 그리고 이제 통계 처리 마지막 그 결론적인 함의까지 아주 자세히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그 결론이 상당히 그 쇼킹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한참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표본수가 111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보니까 문항수가 지금 한 20, 거의 30개 되는데 그래서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를 해서 이런 그 결론에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워낙 이제 기존의 연구가 결론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마지막 발표자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네, 저 김지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세한 코멘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 말씀하신 거는 자 메모를 했고 오늘 이셋 토론회 끝난 후에 또 추가로 우리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수님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전략적 제휴와 협력적 네트워크 지향성 그게 이제 제가 모두에 좀 말씀드렸던 좀 수정 보완한 사항들이 좀 그런 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왜 각각의 4개의 요인으로 묶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평균으로 내서 독립변수로 했는지는 계속 연구를 하면서 좀 논란이 됐던 건데요. 이제 어차피 이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요인이 각각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고 했기보다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전체가 성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자 했다는 그런 연구자의 좀 관심이 있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